젊어 보이기 싫은 분 있나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피부가 처지고 배가 나오고 젊은 시절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아,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내 몸에 관심을 덜 갖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뭘 검색하나요? 노화 방지 영양제 검색하게 되죠. 이렇게 찾게 되는 노화 방지 영양제가 무엇보다 나를 젊게 만들어줄, 회춘시켜줄 그런 아이템이 맞을까요? 저는 30 중반에 5살 아들을 둔 통증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극강의 가성비, 시성비를 따져가며 20대부터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스로 노화 예방,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환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고관절 통증을 포함한 각종 통증 질환을 겪고 있는 50대 이상의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을 매일 뵙게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갖고 계신 통증 질환이 치료가 잘 되고 나면 저에게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영양제 따로 없을까요? 이번 영상은 저에게 진료받으신 분들 중 이러한 질문을 하신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최근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많이 힘드셨죠. 진료실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 이번 영상에서 전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OX. 상당히 많은 분들이 O를 고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양제 챙겨 먹고 있지 않으면 우리 몸을 관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유튜브에 영양제 검색해보면 약사, 의사, 한의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영양제를 정말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증상 및 질병마다 먹으라는 영양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양제만 자주 추천을 해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들을 쭉 보면 그 유튜버가 추천하는 영양제를 다 먹으려면 하루에 40알 이상 영양제를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다 사 먹는데 드는 비용은 100만 원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보석같이 좋은 영양제들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영상으로 다른 사람들께 추천하는 분들이 정작 본인의 혈색은 좋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흔하게 있죠.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덜 하고 있는 사람이다. OX에서 저는 자신 있게 X를 고를 겁니다. 특히 제가 진료실에서 뵙게 되는 중년의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의 경우에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기 관리가 덜 되시는 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아니, 선생님도 예전 영상에서 몇 가지 영양제들은 추천을 하시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의아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노화 예방에 더욱 관심이 많으실 어머님들께서는 훨씬 더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활성산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걔네들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공격하고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나쁜 물질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적당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운동을 하고 나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고장난 세포를 고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 들어온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무기로도 사용합니다. 암세포가 생겨났을 때는 어떨까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활성산소도 거의 생성되고 있지 않은 분이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산화 기능이 있는 노화 방지 영양제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중년의 어머님들께서 하루에 운동 1분을 하지 않으세요. 저는 환자분들 운동 교육을 한 달에 2번씩 토요일에, 격주 토요일에 직접 해드리고 있는데요. 평소 운동을 단 1분도 하지 않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경우에 운동 지도를 하면서 팔을 만져봤을 때 근육이 정말 하나도 만져지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드셔서 활성산소를 더욱더 없애주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를 죽일 때 사용할 활성산소도 없어지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랑 싸울 활성산소도 없겠죠. 그런 이유로 노화를 방지하는 영양제, 항산화제 영양제들은 매번 이거 먹으면 암 생길 수 있다던데 또는 면역력이 떨어진다던데 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진료실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평소 운동은 하지 않으세요. 근데 자녀분들께서 뭘 사주나요? 노화 방지 영양제를 사줘서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동 없이 항산화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우선 지금 드시는 항산화제 영양제를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좋은 비싼 영양제를 끊으라고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잠깐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은 다음 어떻게 해요? 하루 30분 걷기, 하루 30분은 근력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걷기랑 근력 운동 언제 하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운동과 식습관 교정으로 10년 전 20kg을 다이어트하고 지금까지 유지 중인데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운동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운동 습관이 잘 배어 있는 저는 언제 운동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저도 눈 뜨자마자 운동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수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운동 습관을 바로 잡아 드렸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눈 뜨자마자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매일매일의 습관으로 잘 자리 잡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어떨까요? 아침잠이 줄어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침에 눈은 떠졌는데 푹 잔 것 같은 기분은 안 들고 여전히 정신은 좀 몽롱하고 더 잤으면 좋겠는데 잠은 안 오고 이런 날 많지 않으세요? 이럴 때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아침 눈 뜨시면 편한 운동복, 편한 운동화로 갈아입으시고 휴대폰 보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마시고 바깥 소리 들으면서 30분간 열심히 걷고 들어오세요. 집에 오면 뭘 해야 될까요? 집에 오시면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30분을 열심히 밖에서 걷고 들어오시면 몸에 열도 오르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런 탄력 밴드 하나 가지고 근력 운동을 시작해 주세요. 어떤 근력 운동을 하냐고요? 허리 안 좋은 분들, 무릎 안 좋은 분들, 어깨 안 좋은 분들 모두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을 여기 카드로 띄워드릴게요. 눈 뜨자마자 걷기 30분, 근력 운동 30분. 이 습관을 한 달만 잘 유지하시면 본인의 완전한 생활 패턴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까요? 평소보다 면역력이 확 좋아지고 몸이 튼튼해졌다는 느낌을 확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분 동안 집에서 탄력 밴드로 근력 운동하는 루틴을 30분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습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 신체 검진한다고 어깨나 무릎에 손을 대면 화들짝 놀라시는 환자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기 제 손을 보시면 굳은 살로 가득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루틴은 6시 전후로 일어나서 30분 동안 유산소 걷기를 야외에서 열심히 하고 30분은 아파트 헬스장을 가서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헬스장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전문가에게 배우셔서 안전하게 근력 운동하는 법을 몸에 익혀두세요. 이렇게 30분 걷기와 30분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는 것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유지하면 완전한 본인의 습관이 됩니다. 이까지 생활 습관을 교정하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이때까지 중에 지금이 몸 컨디션 최상입니다. 그러면 이때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수개월간 끊었던 항산화제, 노화 방지 영양제를 드셔보실 수 있겠죠. 저는 현재 항산화제 영양제를 먹고 있고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는 여기 카드로 띄워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몸에 건강한 활성산소가 충분히 생성되는 게 영양제보다 1000배는 중요해요. 왜 1000배냐고요? 영양제는 한 달 먹는다고 신체 변화를 절대 느낄 수 없지만 반면에 운동을 한 달 꾸준히 하셔서 활성산소가 충분히 생성이 되면 신체 변화를 누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현재 운동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항산화제 건드리지도 마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육의 가격입니다. 근육의 가격?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굉장히 의아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 강의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정의원 교수님께서는 노년기에 간병비, 의료비 지출을 다 고려했을 때 근육 1kg에 1,300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육 1kg는 3천만 원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근육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통증 질환들이 근육만 성실히 잘 키워줘도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희 환자분들 중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주사 치료를 해드리고 제가 직접 열정적인 운동 교육을 해드렸을 때 근육이 생기면서 거의 완치까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나는 한 환자분의 경우에는
허리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는데 허리 통증과 다리 뒤쪽이 당기는 방사통이 굉장히 심하셨던 60대 아버님이셨어요. 직업은 버스 운전 기사셔서 허리에 부담스러운 자세를 계속 갖고 가셔야 하죠. 아버님의 경우 4월에 첫 방문 당시에 극심한 허리 통증과 방사통을 이야기하셨고 첫 방문에 주사 치료를 하고 큰 통증 호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증이 호전된 기회를 잘 이용해서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제가 직접 매번 진료실에서 20분에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접 코칭을 해드렸어요. 감사하게도 아버님은 이 코칭을 잘 따라와 주셨고 집에서도 열정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어떠실까요? 허리 통증이 거의 없으시고 허리가 아파서 하지 못했던 축구도 굉장히 신나게 하실 만큼 좋은 허리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허리 디스크 수술의 평균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아버님의 경우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 받으셨으니까 평균 1000만 원 정도를 쓰신 거죠. 만약 아버님께서 좀 더 일찍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근육 운동을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근육량을 충분히 늘려주셨다면 평균 1000만 원의 비용 절감이 생기셨을 거예요.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먼 미래에 80대, 90대 노인이 된 이후에 단지 병상에서 누워있지 않기 위해서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40대 이후부터 굉장히 흔하게 생기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 고관절 통증 그 외 다양한 통증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근육을 키워 두셔야 하는 겁니다. 40대 이후부터 허리가 아파서 또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1년, 5년, 10년 다니면 그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걸 다 고려했을 때 근육 1kg의 가치는 저는 3천만 원도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재테크도 하시고 근테크도 꼭 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평균 수명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 몇 살일까요? 2021년 기준으로 남자 86.3세, 여자 90.3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미 나이도 많이 들었고 하자 생길 때 됐죠. 운동까지 하고 열심히 관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아플 때마다 와서 치료받고 좀 나아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 정말 많이 이해가 갑니다. 특히 요즘은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주사 기술과 약이 안전해지면서 고농도 스테로이드, 소위 과거에 이야기하던 뼈주사 그런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통증 관리가 쉽게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굳이 열심히 관리하기 싫으실 수 있죠. 집에서 10분만 걸어가도 통증 치료 받을 곳이 많잖아요. 하지만 60세 어머님 아버님들 기준으로 어머님들은 평균 몇 년을 더 사시는 거죠? 무려 30년을 더 사셔야 해요. 아버님들은 어때요? 26년을 평균적으로 더 사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주사 치료 또는 수술에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여러 번 맞다 보면 주사 부위에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밀한 초음파 또는 방사선 기계를 이용한다고 해도 여러 번 받다 보면 주사침에 의한 신경 손상, 혈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주사 말고 수술 받으면 깔끔하게 낫는 거 아니냐고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허리 수술을 보면 허리 수술 후에 5년 기준 평균 17%, 10년 기준으로는 무려 36%에서 수술한 부위 위아래 척추에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허리를 2번 넘게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술을 이미 한 번 받은 허리는 어떨까요?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출혈이 심각하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꼭 필요할 때 주사치료, 수술치료 받는 거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환자분들에게 전부 설명해 드리고 환자분들의 인식을 바꿔서 스스로 운동을 하게 만들고 자기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주사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회복할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 병원이 위치한 경남 함안에서 함안 군민들을 대상으로 허리에 도움되는 운동을 제가 직접 코칭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강의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구독자분들께서 멀리서 찾아오셔서 굉장히 감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강의를 듣고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하시고 단백질 보충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식습관을 교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노력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근감소증,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이제 70세가 되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평균적으로 15년 이상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식습관, 운동습관 개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이신데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년은 버려진 시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버려지는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각 개인이 건강한 노화를 추구하고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기가 버려진 시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노화 방지 영양제 먹기 전에 운동 습관부터 만든다. 두 번째, 근육 1kg의 가격은 3천만 원이 넘는다. 세 번째, 우린 모두 오래오래 산다는 거 잊지 말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식습관과 운동습관 교정에 관심이 생기셨을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카드로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